팀워크 좋고 너무 서로 네. 좋다 하니까 괜히 질투나고 저도 이거 호프하고 싶네요. 욕심내세요. 에바 호프의 비중이 크진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재공연 때도 그대로 이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게 저도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 작품에서 노래의 곡수와 대사의 양으로 비중을 정하지 말자라고 작가님과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나이? 아니요. 그러니까 뭐 이 이야기는 에바 호프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호프랑 케이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첫 씬에 딱 한 번 공연 시작하고 나서 몇 분 안에 한 번 퇴장하고 나서 끝까지 퇴장이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계속 네, 거기 앉아 네, 있어요. 있구나. 왜냐면 호프의 그 이야기에 항상 그 원고인 K가 같이 있었고 그 호프가 현재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과거를 기억을 툭툭 꺼내내면서 그 기억을 회상을 하거든요. 그 모든 그 상황에서 내가 그랬었지. 맞아. 그땐 행복했지. 그땐 되게 속상했어. 그땐 되게 놀랐었어.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 78세 호프의 표정이 고스란히 다 보이거든요. 그걸 봤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너무 근데 좀 어두운 데 있던데. 그걸 좀 보강하려고 아, 해요. 예, 예, 네네네. 리터치.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호프랑 K가 저희가 이제 회상씬에 비해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호프랑 K가 조금 눈에 도드라지게 잘 안 보였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이번 이제 공연 때 보강을 해서 근데 이제 공연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이 감사하게도 보면 볼수록 왜 호프가 곡 넘버가 많지 않은지 오히려 보면 볼수록 무언가 젊은 호프가 하고 있을 때 그걸 뒤에서 보고 있는 현재 호프의 표정을 같이 보는 게 또 느낌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여러 관점으로서도 맞아요. 그렇게 다양하게 봐주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의도를 또 알아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어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줄 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이 먹은 입장에서 사실 저희도 나이를 70세까지 안 먹어봤기 때문에 어떤 거의 기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기분일지 모르는데 그냥 부모님이나 할머니 얘기 들어보면 생각보다 그때 얘기가 분명하게 떠오르는 건 되게 분명하게 떠오르고 기억이 안 나는 건 또 아예 기억이 안 나고 맞아. 네. 근데 너무 신기하게 50년 일도 분명하게 기억나는 건 기억이 또 나신대요. 그때 감정으로 기억이 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정확한 말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내가 되게 행복했었던 기억이 나. 이렇게 기억이 나신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 호프가 어떤 장면을 회상했을 때 맞아 그때 내가 그런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을 때 그런 기분이었지 의 표정을 같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무대 위에서 넘버를 한 곡을 더 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게 별로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고 작가님도 배우분들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물며 사실 이것도 진짜 조금 여담이지만 김선영 배우님과 차지연 배우님을 모셔서 공연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대사와 노래의 분량이에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에 너무 공감해요. 근데 그거를 배우분들도 또한 그 대본을 처음에 받으셨을 때 와 이거는 우리가 노래를 많이 하고 대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을 우리가 그렇게 긴 호흡으로 끌어서 관객들에게 우리의 감정을 고스란히 그래서 내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를 배우분들도 같이 공감해 주셔서 말이 많지 않고 노래가 많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공감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하면서 소름이 돋는 게 첫 웍스루 런도 아닌 웍스루 때부터 저희가 보통 웍스루라고 하면 씬마다 끊어서 정리가 안 된 것들은 다시 정리하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이렇게 연결하자를 정리하고 가거든요. 끊을 수가 없었어요. 웍스루부터 한 번도 끊은 적이 없어요. 왜냐면 호프를 하시는 두 분이 집중을 딱 갖고 본인이 대사가 있던 없던 거기 앉아서 그 씬을 바라보는 씬에서도 끝까지 집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끊고 정리하고 가자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또 이렇게 네. 모이게 돼주고. 네. 그래서 그거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그 역할의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고 관객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대사나 노래에 분량적으로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네. 질문에 대해서 너무 또 근데 나는 답변을 들으면서 고개도 끄덕여지지만 엄청 반대되는 생각도 막 들고 막 혼자 막 왔다 갔다 그래요. 반대 무슨 생각 드시는데요? 일단 이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이
공연을 몇 번씩 관람하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많이 고민해서 만드는데 네. 지나가다가 우연히 또는 그냥 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보시는 분이 호프를 선택했을 땐 이런 것들을 다 캐치해내기 너무 힘들다. 예를 들어 과거의 호프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데 현재 호프가 과거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까지 관객이 다 봐주기를 바라는 것은 공연이라는 장르가 갖고 있는 불친절이다. 하지만 이건 공연을 만든 사람이 그런 의도로 만들었다고 하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그러니까 다음에 볼 때 나는 그러면은 그 호프를 계속 봐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동시에 처음 본 사람들은 이걸 의미를 알까? 그런데 이런 게 생각이 됐어요. 그게 사실 저희 공연을 만드는 입장에서 저는 항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대결인 것 같아요. 싸우는 거. 심판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만들죠. 그런데 조금 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서 여러 번 보실 때마다 새로운 왜 저희가 영화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 영화를 첫 번째 봤을 때, 세 번째 봤을 때, 다섯 번째 봤을 때 다르고 내가 이 영화를 10대 때 봤을 때, 20대 때 봤을 때, 30대 때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의도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에서 그 공연을 보셨느냐 또 얼마 만에 다시 보셨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조금 더 새로운 걸 찾아내시는 거는 관객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거를 여러 번 보셔서 찾아낼 수 있는 거를 넣겠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불친절한 장르라고 표현한 제 표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꺾을 생각은 없고 네네네. 저는 그렇게 만드시는 게 맞는데 이 공연을 재관람을 하기에는 뮤지컬이라는 장르, 공연이라는 장르가 갖고 있는 티켓 금액의 저항선이 생각보다 되게 높고 그리고 공연이라는 게 한 번 하고 왜 웃어? 아니 그냥 되게 뭔가 웃어? 아니요 뭔가 또 약간 그쪽에 아니 네네네. 맞아. 네. 그러니까 워낙 공연이 튀기신 분이시라고 영화는 한 번 찍어놓으면 자기가 생각날 때 꺼내서 볼 수 있잖아요. 책도 그렇고. 근데 공연은 한 번 봤던 거를 맞다. 2006년 전에 봤었던 호프를 한번 지금 끄집어내야지. 띠디디디 해서 머릿속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엔드라이브 들어가야죠. 제가 좀 아이다 같은 공연을 봐도 어렸을 때 봤을 때랑 나이 들어서 봤을 때랑 보는 느낌이 다 웬만한 공연들이 다 그렇죠. 문화라는 게. 맞아요. 근데 공연은 그렇게 소비할 수가 없는 맞아요. 장르라서 제가 불친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쉽기도 하고 네. 또 네. 그래요. 그래서 네. 근데 반대로 친절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왜냐면 또 제가 연출하면서 되게 재미있어하는 저만의 방법이 뭐냐면 한 군데만 보여주고 모두 여기만 보세요가 아니라 보고 싶으신 곳을 보세요. 그리고 제가 되게 재미있어해요. 근데 어딜 보든지 간에 이야기의 큰 흐름을 따라가시는 건 문제가 없어요. 특히 호프도 마찬가지고 제가 했던 작품들 중에 관객 참여형 공연들도 꽤 있어요. 그런 공연들은 눈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들이 달라요. 근데 그게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 이야기가 이런 인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해가는 과정이구나를 보시는 데는 충분히 문제가 없고 물론 가장 메인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가 있죠. 네. 그런데 그거를 더불어서 더 친절하게 다른 재미있는 요소들도 동시에 저희가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더 취향껏 보실 수 있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보물찾기 네. 숨겨놓은 거 찾듯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루피나 연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렇게 만드는 거 참 재밌어요. 어떤 연출은 사람들이 다른 데 시선 주지 말고 지금 이 씬에서 이것만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만들지 상관없고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 있는데 이 공연에 이런 재미가 있다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을 만한 곳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호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정보를 알았잖아요. 이게 없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국내 유일한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을 만한 곳이 어디? 해화로운 공연생활. K의 의상들이 좀 더 보였는데 뭐 의상의 원단 변경이 가능한가요라고 또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나 봐요. 네. K가요. 한 분이. 한 분이 그분 퇴장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총 4벌을 입어요. 4벌 입었다고요? 4벌 입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딱딱딱 갈아입으시는 무대 거예요? 위 안 갈아입고요. 계속 껴입어요. 껴입는구나.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시대적으로도 있어요. 막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요. 시간적으로 뭐 그러니까 일단은 장소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어떤 의미였냐면 K가 원고잖아요. 그런데 그 종이가 어쨌든 조금 오래되면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원고를 들고 원고를 처음에 보관하던 호프의 엄마 마리가 여기저기 막 훈련소 그러니까 그
뭐라 나치 수용소. 네네 수용소에도 가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막 그걸 버리려고도 하고 던지기도 여러 가지 풍파가 있잖아요. 반으로 갈라져요. 아유 뭐 말해 뭐해. 안으로 갈라진다. 6.25 때 난리도 아니야. 네네네. 아유, 저런. 어쨌든 그래서 그 원래는 이게 예를 들어 똑같은 백장이어도 처음에는 요렇게 됐던 백장인데 그게 점점 끝도 말리고 돈. 우글우글해지고 신고 나오면 100만 원 네네, 두께 안 되는데 맞아요. 벼요. 며칠 지나면 한 네네. 500만 원 두께 되잖아요. 예, 네네. 예, 예. 그래서 그런 의미도 조금 주고 싶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연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장치적인 도움도 필요했고, 그랬나? 네.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유를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입는 옷이 마리가 호프의 엄마 마리가 죽기 전에 딱 입혀주거든요. 그게 이제 마치 낱장으로 보관했던 것들을 딱 마지막 이제 항원으로 완전히 이렇게 딱 정리하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제본. 겉옷을 입혀주는 의미를 좀 주고 링딱 껴가지고 싶었고요. 마지막 제목.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마리가 죽기 전에 자기 딸인 호프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 원고와 함께 케이한테 집에 돌아오는 길만 잊지 않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이제 케이한테 입혀주고 자기가 입었던 코트로 그 다시 원고를 덮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이제 마치 내가 원고지인 케이한테 내가 지금까지 널 지켰으니 네가 오면 내 딸한테 이거 좀 전해줘. 이런 뜻으로 주기 전에 그렇게 주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인다는 느낌을 좀 주고 네, 싶었어요. 있어 보이는 표현이. 그래서 뭔가 갈아입는 게 아니라 조금 덧입는 느낌인 거죠. 원단이 근데 나도 질문 근데 질문은 원단이 근데 원단이었거든요. 뭐예요? 아세요? 원단은 옷 소재인데 제가 의미는 알겠는데 아니 땀을 되게 많이 흘리시나? 원단만큼만 통풍만 좀 해주시면 안 아니, 돼요? 이게- 역할 하시는 분이 땀이 이게 많으신 저희가 건가? 일단 레이어드가 좀 많고요. 레이어드. 기본 옷 자체에 네네. 긴팔에 반팔 입는 거래요. 네, 그리고 이게 코트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종이처럼 이렇게 겹겹이가 좀 있어요. 그게 조금 디자인이 의사 선생님께서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조금 살리고 싶었어요. 맞아요. 그런 거 이게 딱 그런 어떤 의도와 그런 어떤 서브적인 것들과 그리고 그런 거를 다 의미적으로 덧다라면은 배우의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극과 땀띠 견뎌야지.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사실 관객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배우들이 이제 조명 아래 있으면은 사실 이제 온도 차이가 엄청 덥죠. 심해요. 엄청 그래서 뭐 땀이 많이 나고 해서 막 더워 보이셔서 그렇게 궁금하셔서 뭐 물어보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이 질문이 더워 보이기도 하고요. 조금씩 부피감이 커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 보면 조금 뚱뚱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조비들은 좋겠네요. 넓어지니까. 그쵸. 억간. 근데 저희는 다 너무 예쁘고 그럼요. 배우들이 다. 뭐 마라도 어조비들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마로 저희 된 배우들은 거나 아니다라는 거죠. 네. 시원시원한 뭐 어떤 뭐 통풍이 잘 되는 그런 걸로는 할 수는 없는. 네네네. 그러니까 안감은 다 통풍 잘 되는 걸로 그럼요. 해놨어요. 네네. 됐네요. 네, 됐네요. 안감은 네. 통풍이 잘 된답니다. 아 그럼요. 네네네. 됐습니다. 아유, 이게 질문이 너무 도드라지게 보여가지고. 네, 근데 네. 이 걱정을 하실 때 바람이 있다면 이거 의상하시는 분은 그럼 세탁할 때 참 힘들겠다. 맞아요. 뭐 이런 걱정까지도 해주시면 좋겠다. 네, 이 의상 또 쓸데없는 세탁도 생각이네요. 예, 예. 장난 아닙니다. 네. 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봐 주실까요?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이 훌쩍 가고 있어서 네네네. 연출하실 때 더블이나 좀 트리플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 그러니까 어떤 배우가 해도 똑같은 메시지가 전달되게 연출하시려고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은 어차피 더블로 트리플로 캐스팅 됐으니까 그 맡으신 분별로 뭔가 섬세하게 좀 다르게 세세하게 다르게 연출하시려고 하시는 편인지 연출님이 뭐 비단 호프뿐만이 아니라 요런 어떤 식의 연출을 좀 선호하시는지. 저는 기준은 똑같이 있죠. 네. 예를 들면 이 씬에서 정말 목적.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씬은 뭐 슬퍼야 하는 씬이다. 네. 그러면 그 기준을 갖고 어떻게 표현했을 때 슬픔이 표현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쵸, 다 다르죠. 이게 막 오열이냐 네, 네. 억지 참는 거냐. 참느냐. 이거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디테일하게 하면 여기서는 오열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럼 같이 오열하는데도 그 오열의 시간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누구는 그쵸. 한 번에 빵 터지는 게 어울리고 누구는 꾹 참다가 터지는 게 어울리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은 좀 다르게 해요. 소리를 지르는 오열이냐 네. 참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이 이 달라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잘 드러날 수 있고 잘 어울리는 옷을 맞아요. 입혀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맞아요. 연출님의 생각은. 그러니까 하물며 저는 대사도 큐 대사들을 물론 통일하긴 하지만 어미도 사람마다 조금 열어두는 편인 게 뭐냐면
생각보다 어떤 사람은 비읍니다가 안 어울리는 말투가 있어요. 비입니다. 뭐뭐 했습니다, 뭐 이런 거. 네. 근데 누구는 뭐뭐에요가 또 되게 어려 보이면서 안 어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사람마다 말투에 따라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약간 주장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뭐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더 설레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랑해요라고 얘기했을 때 설레는 사람이 있고 이게 뉘앙스가 말투마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들은 조금 열어두는 편이에요. 물론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테크니컬적으로 스태프들과 맞춰야 하는 큐 대사는 통일을 하죠. 근데 그 이외의 디테일한 것들은 바라볼 때 누구는 시선 떼지 말고 쭉 보는 데서 힘이 있고 누구는 오히려 계속 안 보다가 마지막에 한번 툭 봤을 때 힘이 있고 이게 조금씩 정말 달라요. 배우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정에 따라서. 이게 그만큼 그런 거를 연출님께서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과 배우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놀았을 때 딱 그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니, 그러니까 근데 배우들도 계속 안 끄집어내고 계속 그냥 감추고만 있으면 사실 아무리 되게 안목이 좋고 그런 걸 잘 캐치하시는 연출님이더라도 개런티 받았으면 끄집어내야지. 그걸 왜 감추고 있어? 아니, 그게 왜냐면은 나도 모르는 거야. 나도 내가 모르는 모습을 저 연출님은 그걸 아시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그게 더 매력적이야. 넌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허나 목적은 정확히 이거야. 맞아.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근데 이렇게까지 제가 막 잘하지 않고요. 아니, 그 정성화라는 사람이 네네. 웃기는 걸 되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신춘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돈키호테 맨오브라마치 캐스팅하면서 다 산초를 시킬 줄 알았는데 맞아요. 돈키호테 시킨 거 뭐 이런 건가? 성화 형님 같은 경우는 저 개그 동아리 또 선배님이시고 같은 서클인데 원래 연기를 잘하셨어요. 맞아요. 다 연기로 살리셔요. 그러니까 알겠어. 호흡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적인 호흡들을. 네. 연출님 겸손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요. 아니 겸손한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제가 했던 작품들이 너무 배우복이 너무 있어요. 아 그것도 능력이에요. 지금 배우들은 연출복이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다 좋다. 아까 열심히 평균 배우도 연출님도 배우복이 좀 있었지만 약간 부족했거든요. 저희를 만나서 완성됐다. 저랑 이것도 잠깐 생각나서 이제 하는 여담인데 우르피나 연출님이랑은 5년 전에 프리실라라는 작품에서 만났었어요. 프리실라. 그때 제가 근데 되게 그때는 이제 제가 협력 연출이어가지고 네. 제가 뭘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기억으로는 이게 대본 자체가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게 이제 시작전에 나와서 이제 관객분들이랑 좀 이렇게 분위기 좀 띄워놓고 좀 이렇게 놀아야 되는 씬인데 대본 자체가 이제 그들식의 코미디인 거죠. 그래서 너무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저한테는 이거는 100% 한국 정서에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걸 너무 알고 있어. 당연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무대에서 해야 되니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좀 있다가 나중에 지나면은 우찬 씨 편하신 대로 자기 너 편한 대로 바꾸라고. 그래서 그거 얘기 듣고 그럼 진짜 좀 편하게 좀 다 해봐야겠다 해서 그런 어떤 도움을 또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재밌게 재밌게서 했었어요. 밝혀지는 비리네요. 외국 연출이 떠날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아니 근데 아니 제 근데 우리 첫 것만 공부터 했어요. 첫 공부터 했고 네. 이제 외국 첫 공부터 우린 당당하게 맞서 싸웠다. 제가 첫 공부터 했나요? 네. 그거를? 네. 근데 거의 하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줄이긴 했죠.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제 입맛에 맞게 네네네. 한국 분들이 잘 이렇게 좋아해 줄 수 프리실라 있게. 첫 공을 생각해봐요. 아름답게 기억되나요? 아니면 너무 힘들고 깝깝하게 기억되나요? 아니요, 근데 아름다웠어요. 그러면 했어요.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자기의 기억에 대해서 감정으로 기억한다. 뭐 이런 얘기 하셨었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왜곡됐을 이것도 수도 있지만. 같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프리시라 때는 저 너무 좋았어요. 배우 보기 너무 저도 그쵸. 좋았고 제가 배우장 그때도 했었는데 맞아요. 단 한 분, 어느 단 한 명도 노를 하는 사람 있고 다 팔로우를 해줬어요. 맞아요. 팔로우? 제가 뭐뭐 합시다. 그러면 다 알겠어. 다 알겠어. 그 팀워크도 너무 좋았고. 팀워크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럼 지금까지 하셨던 공연 중에 가장 좋았던 팀워 어떤 공연입니까? 호프. 아니, 너요? 호프가 아닐까요, 근데? 그런데 다 좋아요. 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호프 배우 스태프들도 다 좋다. 네. 여태까지 했던 팀워크도 다 좋다. 그럼 오르피나라는 연출의 37살까지의 인생, 그중에 공연 인생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골치 아팠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거 어떤 기준에서 골치 아픔이요? 당신의 기준에서요. 주량으로. 골치 아픔이란 단어는 좀 그런데 약간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은 힘들었던 아니고 순간? 이 일을 그만두고 싶었다는 순간? 내가 그때 좀 내가 연출 들어서 안 해먹지.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내가 저 수가 알겠어요. 없었으면 막 이런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내가 이 돈 받고 막 이런 거 아니 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서울예술단 꽃바위 이상이 네. 제가 너무 연습 시작하기 직전에 서울 냈을 땐 뭐요?
굿바이 이상이라고. 굿바이 이상? 아니 자, 그- 굿바이 이상. 꽃바이 이상? 네, 그게 작년인가? 원작이 소설이고요. 작년인가 재작년. 재작년에 했었나? 네. 그거 할 때. 아 제가 너무 뭔가 근데 되게 별로 상 받지 않으셨어요? 상 받았어요. 아니 근데 그게 나빴다가 아니라 네. 뭔가 작품을 약간 좀 연출상은 아니었고. 뭔가 좀 마음고생을 좀 하신 거죠. 근데 왜냐면 연출인데 연출상을 안 받고 무슨 상을 받았어? 밥상 뭐 무슨 아니 상을 아니 받았어? 저희 작품이 상을 꽤 받았어요. 아. 혁신상, 안무상 아. 상을 좀 받았어요. 인정받았던 무대 디자인상. 작품인데. 네네. 네. 근데 그게 나빴다가 아니라 네. 제가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대본도 되게 많이 보고 그다음에 그 작품이 음악도 안무도 뭐 연출도 작가도 정말 창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원래 하시려고 준비하시던 연출님이 계셨는데 몸이 아프셔서 연습 시작하기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에 갑자기 제가 들어가서 그리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작품이 연출이 바뀌면 생각하는 게 바뀌니까 스태프분들도 흔들려. 다 그죠. 전에 6개월 넘게 연출님하고 회의했던 맞아, 맞아, 방향이 맞아. 다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근데 스태프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오케이 우리는 바뀐 연출의 의견을 맞춰주셨구나. 동의하고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부족하고 제가 뭔가 준비가 너무 부족하고 새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는 그 시간이 보통 프리프로덕션을 거치는 기간이 있는데 그걸 못하고 이제 시작하면서 그때 제가 엄청 짧은 시간 안에 되게 막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게 짧은 힘들었어요. 시간 그러니까 안에 뭔가 해야 사람이 되는데. 힘들고 그게 아니라 제가 나한테 시간 조금만 주면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몰려오는 저희가 공연은 어쨌든 시간을 정해놓고 관객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그렇다고 공연을 다 안 만들어 놓고 보여줄 수는 없고 해내야 하고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선택하고 집중해서 뭘 먼저 할 것이냐를 그냥 뭐 거의 잠도 못 자고 계속 했던 것 계속 같아요. 그냥 숨 쉬는 내내 생각을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진짜 연출로 제 작품을 시작하고 나서 제대로 된 음악, 대본, 배우 모든 프로덕션이 정말 창작인 게 굿바이 생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호프가 이제 두 번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감과 압박감. 예를 들면 라이센스는 대본이 있고 음악이 있고 구성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무대화를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야지를 고민하면 되는데 굿바이 이상은 작가님하고 같이 대본의 구성부터 시작해서 음악의 작곡과 안무 만드는 것과 씬 구성과 공간의 구성을 전체를 그냥. 근데 그거를 미리 프리프로덕션을 몇 개월 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갑자기 제가 이제 바뀌어서 들어가면서 근데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시면 정말 힘들었지만 힘든 만큼 재밌고 행복했고 결과도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보시면 좀 늘 약간 좀 긍정의 기운이 좀 있으세요 항상. 뭔가 있을 거야. 저 그래도 인생에 저 밑바닥에 뭔가 저렇게 아래 분명히 까임당색이 뭐가 있을 거란 뭔가 말이야. 그냥 아니 너 힘들었어 있었어 없었어? 말았죠. 내 말이. 아니. 아니 너무 있죠. 저도 왜냐면 있는 굿바이 이상 때도 끝나고 집에 가면 집에 가는 길에 집에를 바로 못 가고 새벽에 한강에 내려가지고 한강 고수부지에서 혼자서 이제 막 울고 막 많이 하죠. 한강 둔치에서. 네 둔치에서. 뭐 고수부지랑 많이 쓰기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과 울었어요? 부담감과 엄청 많이 재작년인데. 그러니까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30대 것 같아요. 중반에 네네네. 집에 남편도 있는데 집에 가서 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뭔가 힘들어하면 또 속상해 하니까. 그땐 뭐 미처 몰랐어서 좋네요. 아유 고생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뵀는데 그런 얘기 또 들으니까. 아이고. 그때 연락을 하지. 근데 그런 과정과 그런 네. 역경을 다 지나고 나면 그런 얘기 있잖아. 잘 되면 추억이고 안 되면 경험이다. 맞아요. 네. 그럼 지금 추억인가요? 추억입니다. 됐어. 잘 됐네. 이미 잘 됐어.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꽃바이 이상? 진짜 힘드셨을 텐데. 자,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실제 공연이 될 때까지 네. 이 호프가 네.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했던 순간 혹시 이거 약간 위기인데? 본 적 있나요? 다들 연출님이랑 마음이 잘 맞고 다들 너무 좋은 배우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 이거 좀 살짝 위기인 것 같아. 위기까지는 아니고 이거는 꼭 해결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그 장면이 잘 안 풀렸어요. 어떤 장면? 그게 사실 여기랑 조금 그럼 요 질문으로 연결해서 마지막까지 수정을 거친 장면이 그쵸. 요거랑 연결이 되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호프가 그 원고를 30년 동안 끌어안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걸 오케이 내려놓고 나 자신을 찾겠다라는 건 사실 엄청 큰 일이잖아요. 그 변화의 시점이 하는 배우들도 보는 사람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훌떡 끝나
그냥 끝이 다 됐으니까 끝나고 넘기지 것처럼 넘기지 않게 모두가 공감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넘길 수 있을까를 진짜 저희 공연 올라가기 전날까지 엄청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나 얘기 들으니까 네, 말씀해 네. 주세요. 네. 그러니까 어떤 대사가 좋을 것이냐, 하물며 거기에 삐지 길이는 어떻게 돼야 할 것이냐, 이 대사를 할 때 이 배우가 이 위치에서 시선을 마주 보는 게 좋을 것이냐, 안 보는 게 좋을 것이냐, 그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뭐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하냐, 말의 길이는 얼마나 좋아야 되냐를 진짜 엄청 많이 고민했어요. 지금은 시원해요? 지금은요, 배우분들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공연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쇼적으로 장치를 도와줘서 해결할 수 있는 장면이 있고 배우분들의 감정이 있으면 그 어떤 주변의 미사여구가 없어도 딱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마지막 부분을 조금 기술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로 계속 고민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중요한 얘기는 그 어떤 수식어 없이 해야 진심으로 와닿는구나. 물론 그걸 하기까지 엄청 많은 장치를 했죠. 음악 감독님께 삐지도 작곡가님께 이것도 조금 더 동선도 다시 이렇게 서바를 저렇게 서바를 엄청 많이 해보고 맞구나 안 맞구나를. 그리고 저희가 호프가 되게 하면서 조금 힘든 건 아니고 되게 어렵다가 어려워요가 아니라 그냥 이거 어렵다 싶은 게 뭐냐면 그 장면만 연습하면 알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앞에서부터 흘러와야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하기 위해선 배우분들께 힘들지만 자 여기 앞에서부터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그 1분짜리를 위해서 그 앞에 한 15분, 20분 전부터 좀 해요. 그래야 그게 이렇게 돼서 그 얘기가 된다 안 된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알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네, 그쵸. 배우들도 저도 판단이 돼요. 맞아 이거는 저도 너무 배우로서 공감이 공감이 되시죠.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그냥 들면 그 씬만 보면은 네, 그 씬만 보면 여기서 움직여서 이렇게 가는 거 문제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하는데 그 앞에서부터 하면 못 걷겠어요. 근데 못 걷는 거 제가 이해해요. 왜 못 걷는지. 그러면 이제 그게 앞에서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 이 장면을 진짜 연습실 마지막 날까지도 계속 막 붙잡고 여기서 다시 하자 저기서 다시 하자 이거를 엄청 많이 했고 근데 그거를 이제 호프 하시는 김선영 배우님과 차지현 배우님들이 런 한 번 하면 진이 빠져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몰라요. 제가 보기만 했지 뭐. 네. 호프한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막 그게 호흡이 예를 들어서 이 씬에 딱 힘하고 요렇게 하고 씬 이게 아니라 쭉 긴장감을 한 템포도 놓지 않고 쭉 가져가서 마지막까지 딱 가야 되는 그게 배우분들한테는 정말 힘든 일인 거거든요. 근데 그 힘듦이 있으니까 또 저희한테는 감동이 오는 거죠.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하기가 배우들한테도 배우분들은 괜찮아 해야지 하고 하시는데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한 번에 딱 했을 때 좋은 감정으로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이걸 계속 반복하면 그게 또 약간 소진이 되거든요. 왜 개그도 합이 너무 잘 맞으면 안 웃기잖아요. 맞아요. 약간 의외 한 방에 예. 딱 나왔을 때 웃기지. 야 이거 재밌다 하자라고 정하고 가면요 재미없어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어쨌든 계속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배우분들이 이 부분에 이렇게 해결하고 싶다. 배우분들과 같이 오케이 해결하자 같이 하자를 엄청 끝까지 많이 고민했어요. 너무너무 많이 고민했고 배우분들도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막 잘 정리가 됐다 싶은 게 오히려 큰 미사여구를 쓰지 않고 그런 배우분의 딱 힘으로 간 게 조금 잘 됐다 싶어요. 그 장면이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볼 네네. 너무 기대돼요 진짜. 아니 왜냐면은 계속 예전에도 이제 김선영 배우님이랑 예은 배우님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또 우리 대수님도 막 보고 너무 좋다 오늘 또 연출님도 나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니까 내가 공연을 안 봤는데 진짜 거의 본 듯한 거의 완성에 가까울 정도로 공부를 하고 딱 볼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뿌듯하고 좋고. 근데 제가 제일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어쨌든 저희 공연을 보실 또는 보셨던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전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요? 진짜로. 그러니까 너무 앞에 좋았어요. 인터뷰 좀 해요. 자, 오늘 해화로운 공연 생활 뮤지컬 호프 단관 이거 무슨 편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아까 그 호프 단관 조기 마감 감사 공부 영상 네, 아무튼 몰라요. 예, 되게 쭉 뭐라고 긴데 아무튼 했어요. 저희 호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고요. 거의 끝으로 이제 시간이 또 마무리해야 돼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호프를 아르코에서 봐주셨던 그리고 또 영광홀에서 보실 관객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느 작품 하나 만드는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지 않는 작품이 물론 없겠지만 이번에 호프는 더더욱 저희가 모든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공연을 만들었고 무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편하게 모두가 각자의 상황에서 공감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꼭 감동까지는 제가 강요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냥 편안하게 본인의 생각과 상황을 잘 비추어서 재미있는 공연으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다. 분명 근데 좋은 시간일 거예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요? 요즘 뭐 하십니까? 맞아요, 요즘. 요즘 제가 뮤지컬 킹하더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킹하더에서 킹으로 나오나요? 아들로 나오나요? 연출? 네. 킹하동보도 살짝 해주세요. 네. 킹하더는 킹하더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열심히 만들었고요. 워낙에 재밌진 또 않나요? 재밌어요. 그래요? 재밌습니다. 장르가 어떻게 얘기를 알아야 일단 돼요. 거기에 K가 나오는데 그럼 게임 끝나. 아니 근데 K가 주인공은 아니고. 네. 주인공도 아닌데 K가 나오는 거야. 근데 워낙에 프랑스 원작인 뮤지컬들은 음악이 또 좋잖아요. 음악이 가지는 힘이 있고 음악은 파워풀인데.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또 거기에 엄청 공을 들여서 네. 덧댔어요. 여러 가지를. 네. 그래서 조금 더 스토리도 보강하고 풍성하게. 캐릭터도 더 탄탄하게 하고 안무도 더 멋있게 하고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무대 장치, 영상, 의상 같은 것들을 네. 많이 다지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 하죠? 3월 충무아트센터? 14일부터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오늘 헤아리는 공연생활 저희 대수와 대차는 여기서 우루피나님 연출님과 함께 마무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조심하시고요.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끼니 잘 챙겨 드시고요. 네, 지금까지 헤아로운 공연생활 끝!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